이게 무려 안녕하세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 2달간 단기 연수를 와 있는 K 박사과정생 엄진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밥 해먹는 게 일이잖아요. 독일은 아보카도가 한국보다 저렴해서 이렇게 자주 사 먹는데요. 아보카도와 마트에서 산 훈제 연어를 가지고 연어 샐러드를 해먹을 생각입니다. 오늘도 밥을 챙겨 먹고 어김없이 학교로 향합니다. 오늘은 교육분과의 학생 설명회 같은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 왔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원 설명회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각 학과의 선생님들과 연구 학생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늘 지나다니는 슈프라강 근처인데 이 왼쪽에 있는 저 분홍색 뿌띠비주라는 카페, 저기서 여유있게 차 한잔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지금껏 늘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언제쯤 여기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수록 잘 챙겨 먹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이렇게 고기와 파스타, 샐러드까지 저녁을 거하게 합니다. 독일에서의 학교 생활은 지금은 저는 단기 비지팅 스콜라라 더욱 그렇지만 실제로 정규 등록한 박사 과정생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일정이 주어집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이렇게 공부를 진척을 시켜가는데요. 저 역시도 정해진 출근일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연구소에 와서 먼저 차 한잔 내려 마시면서 알아서 제 공부를 해가면 됩니다. 이런 자유가 참 좋으면서도 또 내가 나를 단속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무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해이해지기 마련이죠. 독일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의지와 에너지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늘 똑같이 공부하는 일상을 마치고 저녁은 좀 신나는 일정들로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뒤쪽으로 나와서 평소에 타지 않는 버스를 타고 낯선 곳에 가려고 하는데요. 저 100번 버스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TV타워는 용맹하게 건너고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베를린은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여기저기 다니기가 참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퇴근 시간이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베를린 거리 곳곳이 이렇게 공원도 많고 또 아름다운 슈프레강이 쭉 관통하고 있어서 산책하기 참 좋은 도시인데요. 자, 여기가 제가 오늘 방문할 약속 장소입니다. 카페 암 노인제라고 해서 아름다운 호수 옆에 붙어있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두 10월 하면 알고 있는 옥토버 페스트, 독일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사실 이 옥토버 페스트는 이 베를린 같은 북동쪽이 아니라 독일 남부의 완전 전통적인 뮌헨 지역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차마 일정상 거리상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카페 암 노인제에서 오늘 간략하게 옥토버 페스트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놀러왔습니다. 벌써 딘들과 레더 호젤, 이 전통 의상을 입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티켓은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할 수가 있고요. 한정된 인원만 입장 가능하니까 가격은 10유로에서 20유로 사이로 저렴했던 것 같아요. 이 티켓을 예매하시고 줄을 서서 입장권으로 바꾼 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정말 어디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데서 본 것 같은 정말 독일 사람들이 전통 방식으로 막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베를린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독일의 어떤 바이에른 문화나 전통 색깔이 강하기보다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는 고유한 곳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독일스러운 것을 보기가 오히려 힘든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전통 옷을 입고 올지도 몰랐고 또 되게 독일스러운 노래를 불러서 놀랐습니다. 음식을 좀 시켜볼까요? 맥주는 기본적으로 1리터 엄청나게 큰 컵에 판매를 하고요. 가격은 12유로니까 한 17,000원, 8,000원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맥주를 한 잔씩 한 잔씩 더해갈수록 사람들의 흥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런 독일스러운 음악도 낯설고 또 이 멜빵 바지랑 가죽 바지도 낯설고 여기서 이렇게 신나게 평소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 미친듯이 놀아제끼는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낯설면서 흥미로웠습니다. 저와 함께 간 이탈리아, 스페인 친구들도 같은 유럽 사람이지만 독일 사람들 진짜 특이하다. 음악도 희한하고 술 1리터씩 마시고 노는 것도 희한하다. 우리는 술 안 마시고도 춤출 수 있다 하면서 찐 흥 넘치는 사람들의 바이브를 보여주면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옥토버페스트의 여운을 뒤로하고 저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 사람들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탱고를 추는 밀롱가로 가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뭔가 되게 감정 표현을 안 하다가 이렇게 1리터의 술을 마시고 신나게 노는 옥토버페스트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아르헨티나의 끈적한 춤인 탱고를 추는 독일 사람들도 뭔가 범상치 않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아시아에서 탱고를 추는 저도 그렇고요.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올라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한국이든 독일이든 아르헨티나든 문화는 조금씩 달라도 신나게 자신을 분출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을 들으며 외모만으로는 어디 출신인지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여기가 방금 전까지 독일 전통음악의 기차놀이하던 베를린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진 독일스럽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이것이 바로 베를린의 매력이자 독일의 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 언어를 초월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탱고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어제 신나게 마시고 놀았더니 숙취가 아직 여전한데요. 이렇게 정신없는 상태로 열심히 향한 곳은 바로 우머나이저 스토어입니다. 세계적인 여성 성인용품 우머나이저가 바로 독일에 있는데 무료로 토이를 나눠준다고 해서 갔는데 다 매진됐더라고요.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 샐러드를 해먹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창밖으로 날씨를 확인하며 정신을 차려보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구름 사이로 TV타워가 보이고 슈프레강의 햇살도 오늘은 많이 비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학원생의 하루는 비슷비슷한데요. 오늘도 이 길을 헤치고 슈프레강을 건너서 저희 연구실로 향합니다. 조금 햇살이 나려는 것도 같고요. 그래도 연구실에 도착하니까 진짜 이렇게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더라고요. 조금은 나아진 기분으로 연구실로 들어섭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고 항상 여기에 있는 많은 컵들 중에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예쁜 모양이나 색의 컵을 고르는 게 저의 소소한 낙인데 오늘은 이렇게 핑크색 컵에 커피를 타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더더욱 이 연구소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저 혼자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고 공부를 좀 하다가 저녁 약속에 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무료한 대학원생의 한 줄기 희망이 될 주말 저녁 약속은 무엇일까요? 어느덧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자리를 정리하고 저녁 약속으로 향합니다.
불을 잘 끄고, 독일에선 이 열쇠, 문 단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약속 장소로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뭔가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길거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 보이네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굉장히 뭔가 야식구리한 숍을 발견했는데, 독일이 이런 성과 관련한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벌써 여기서부터 이 웨이팅의 향연 보이시나요? 바로 제가 오늘 방문할 곳은 꼬끼요, 한국식 치킨집입니다. 한국인들뿐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아서 늘 이렇게 웨이팅이 길다고 합니다. 진짜 그냥 2시간 들어가서 이게 무려 7,000원짜리 소맥 한 잔. 7,000원 넘지. 7,000원 넘지. 그 거의 한 9,000원인가 모르겠다. 아, 계량이 정확하네 딱 이렇게 한. 7,800원 아니냐? 사진 찍어, 사진 찍어. 같이 찍자. 치즈 자, 전부 다 치킨 좀 생각났어. 왜냐면 치킨은 진짜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딴 거는 대충 어떻게 해먹을 수가 있는데. 맞아. 기름이 너무 많이 나. 기름도 아깝고. 그리고 이렇게 맞아, 이렇게 못하지. 그래서 치킨집을 한 애가 대박이 나는구나. 근데 나는 원래 한국에 살 때는 치킨 진짜 좋아했어. 아 진짜.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치킨 먹는 사람이었어. 우리 꼭 치킨 먹고 그런 거. 그러면 언니는 진짜 엄청 치킨이 그랬겠네. 난 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나는 치킨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여기에 든든하게 치킨으로 고향의 맛을 채우고 제가 홀로 향한 곳은 바로 이 영롱한 TV타워 앞입니다. 베를린에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조명축제, 라이트쇼를 하는데, 베를린의 유명한 조형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을 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가서 저렇게 푸르스름한 조명만 있어서 아쉬웠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예쁜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TV타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TV타워뿐만 아니라 브란덴부르크 문에도 이렇게 예쁜 조명을 쏜다고 해서 부지런히 걸어가 봤는데요. 사실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뭐 조명축제 조명은 아니지만 그냥 슈프레강에 비춘 그 강가의 불빛들이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얼른 브란덴부르크로 가보겠습니다. 헐, 그런데 치킨을 맛있게 먹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쓴 탓인지 부지런히 걸어왔는데 이미 조명축제는 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휘황찬란한 조명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 조명 축제의 끝을 알리는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아쉬운 마음에 다가가 보는데요. 땡큐라는 사인과 함께 내년을 기약하는 See you 2025라는 사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쇼는 놓쳤지만 내년에 독일로 꼭 공부하러 오고 싶은 저에게는 어쩌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사인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원형적 사고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관광객에 더 가까운 베를리너인 저는 뭔가 이 화려한 조명쇼를 꼭 보고 싶었는데 조명쇼를 놓쳤다는 생각에 좀 허탈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그 See you 2025라는 사인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되게 오묘한 기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과연 내년에 다시 베를린에 공부하러 올 수 있을까요? 사람 일이라는 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매력적인 도시 베를린에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베를린에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일도 다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츄스!